아무다리아 강은 파미르고원의 고지에서 발원하여 사막을 지나 북으로 2394km를 흘러간다. 그 옛날 이 강은 한때 세계의 경계선이었다. 고대 히라빈들은 이 강을 오크서스 강이라고 불렀으며 저 너머 대초원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아랍인들도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강 사이에 끼어있는 이 땅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을 마베란 나크르라고 불렀으며 풍요의 땅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오늘날 아무다리아 강물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목화농장을 관계하는 데 활용된다. 한때 마베란 나크르로 알려진 이 땅은 구소련의 우즈베키스탄 내륙 지방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마베란 나크르의 가장 오래된 오아시스인 아프라시아부의 유적이다. 이곳엔 한때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였던 사마르칸드시가 있었다. 그 유명한 중국인 여행가 현장법사는 인도로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갔다. 그는 사마르칸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땅은 비옥하고 나무는 울창하며 꽃과 과일이 풍성하게 자란다. 이곳은 서역의 심장이다. 현장법사가 서역의 심장이라고 말한 이곳은 오늘날 폐허로 남아있다. 현대의 사마르칸드시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다. 사마르칸드처럼 짧은 시간에 흥망성쇠를 겪은 도시도 드물다. 이곳은 처음엔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린 대군에 의해, 두 번째는 13세기에 몽고의 징기스칸이 이끈 대군에 의해 두 차례나 공격받고 파괴됐다. 하지만 사마르칸드는 대초원의 위대한 왕인 티무르 왕 휘하에서 14세기에 재건됐다. 사마르칸드는 티무르 왕 제국의 수도로 있을 때 최대의 번영과 영화를 누렸던 것이다. 그래서 징기스칸에 의해 파괴된 건 티무르 왕에 의해 재건된다는 말까지 나돌게 됐던 것이다. 취재팀이 사마르칸드에 도착했을 때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5월이었다. 고기단이 연주하는 북의 유쾌한 리듬은 따스한 날씨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환희의 감정을 잘 표현해준다. 일 년 내내 이곳을 순회 공연하는 이 고개단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맞춰 사마르칸드로 돌아왔다. 현재 사마르칸드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시장은 중앙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새벽 6시에 장이 열리면 하루 평균 2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린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메론은 그 크기가 럭비공만한데 시원한 메론만큼 사막의 폭염 속에서 맛있는 건 없다고 할 만큼 그 맛이 뛰어나다. 이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 농장 지역의 농부들이 가져왔다. 상품들 못지않게 상인들의 얼굴도 다양한데
50여 개의 다른 인종이 이곳 사마르칸드에 거주한다.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то в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Узбек. Кто в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Таджик. お国はどこですか？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то вы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реянка. Кореянка. Чосек. 朝鮮の。 티무르 왕은 1370년에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정했다. 왕은 이곳으로 장인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후 사마르칸드엔 아름다운 건물들이 수없이 들어서게 됐으며 찬란한 문화가 꽃피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번영의 절정기에 세계의 심장이었다고 불리었다. 사마르칸드의 중심부엔 15에서 17세기에 지어진 이슬람 학교들이 있다. 비록 이슬람 건축엔 우상을 세울 수 없지만 건물의 우측에는 동물과 인간 그림들이 보인다. 이 사자는 사마르칸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티무르 왕은 사마르칸드의 이 거점에서 통치 기간 동안 원정을 계속해 나갔다. 티무르 제국은 광활한 영토에 걸쳐 있었다. 중국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남불러시아의 대초원에 걸쳐 뻗어 있었다. 티무르 왕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에스화안에서 서쪽으로 진격하여 바그다드와 다마스커스에 도달했다. 오늘날 터키가 된 앙카라에서 이들은 오랜 세월 위세를 떨쳤던 오토만 제국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리고 남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에 걸친 땅들을 정복했다. 티무르 왕은 전 세계의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한 회교 제국의 건설을 꿈꿔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든 나라들의 상인들에게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했으며 국토 전역에 걸쳐 우수한 석학들과 예술가들을 사마르칸드로 불러들였다. 사마르칸드는 전 세계 사신들과 상인들이 오가는 국제적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티무르 왕의 통치 말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다. 티무르 왕은 밤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 동틀녘까지 연회를 베푼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술을 마시며 양고기와 말고기를 푸짐하게 먹는다. 비록 티무르 왕은 궁전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은 대형 천막에 살았는데 그 주변엔 수천 개의 천막들이 세워져 있으며 원정 명령이 떨어지면 도시 전체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아름다운 건물의 둥근 천장 밑에는 티무르 왕이 안장된 무덤이 있다. 이 건물은
왕이 서가기 1년 전에 세워졌다. 준공된 것을 본 왕은 천장이 너무 낮으니 다시 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취재팀은 우즈베키스탄 과학한림원의 아스칼로브 박사의 안내로 티무르 왕의 무덤을 취재하게 됐다. 티무르 왕의 무덤은 다른 왕족들의 무덤에 에워싸인 채 둥근 천장 바로 밑에 놓여 있었는데 취재팀은 무엇보다도 징기스칸의 후예 티무르란 글이 새겨진 티무르 왕의 묘비를 확인하고 싶었다. Здесь 코란에서 따온 구절과 티무르 왕의 인상착의에 관한 글귀가 새겨져 возглавил 있다. большой империи. 티무르는 위대한 제국의 군주였으며 광활한 영토의 막강한 통치자였다. огромной территории. 여기 그의 영혼이 Его 잠들어 있다. прах покоился здесь. 아스칼로브 박사는 티무르와 징기스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취재팀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다음 티무르의 진짜 안식처를 취재팀에게 보여주겠다고 제의했다. 취재팀이 방금 본 무덤은 티무르의 진짜 무덤이 아니었다. 여기가 일일지ですか? 아스칼로브 박사는 취재팀을 첫 번째 무덤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실로 안내했다. 박사는 회교 세계에선 고인의 진짜 무덤은 성소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대리석 석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스칼로브 박사는 이것이 티무르 왕의 진짜 무덤이라고 말했다. 티무르 왕이 죽은 후 570년 동안 석관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1941년 6월 우즈베키스탄과 소련의 과학한림원 과학자들이 단체로 이 지하실로 와서 석관의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유골은 티무르 왕의 것임이 분명했다. 그의 머리는 메카를 향해 놓여져 있었고 팔은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다. 시신 주위에는 아름다운 예복에서 나온 비단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소련 연방과학한림원의 게라시모브 씨는 두개골로 한때 티무르 왕이 지녔던 얼굴을 복원했다. 이것이 복원된 모습으로 아마도 티무르 왕의 가장 정확한 모습일 것이다. (1405년 1월) 티무르 왕은 20만 명의 기마병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그의 이번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당시 명나라가 통치했는데 명은 거대한 나라였고 티무르 왕은 전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리란 걸 알았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티무르가 중국에 도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 원정 중 우연히 감기에 걸려서 도중에 급사하게 됐는데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오트라르란 작은 마을에서 향년 6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 것이다.
사막을 며칠씩 가로지른 끝에 대상들이 사마르칸드에 다가가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티무르의 왕비 이름을 딴 비비 하님이란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정문엔 코란의 글귀를 이용한 위대한과 유일한이란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문구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건물은 티무르 제국의 웅장함을 대변해주며 그 크기는 높이가 140m, 폭 100m에 달한다. 전설에 의하면 티무르의 젊은 왕비가 인도 원정길에 나선 남편이 외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남편에게 줄 선물로 지어졌지만 원정에서 돌아온 티무르는 비비 하님이 너무 작다고 선언하고 재건을 명령했다. 티무르가 중국 원정 도중에 죽었을 때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으며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기와가 지붕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비비아님은 현지인들에겐 미완성 건물로 통한다. 비비아님의 재건 공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마르칸드의 세 일가가 이 작업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각기 나름대로 전통 건축 기법을 유지해 왔으며 수백 년에 걸쳐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승돼 왔다. 이들은 사마르칸드에서 가장 능숙한 장인 가문인 아사도브 가문이다. 예순 살 된 우마르 아사도브가 이끄는 9명의 가족들은 11년째 비비아님 공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아사도브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 훈장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의 월 수입은 $500 정도 되는데 이곳 장인들의 평균 임금의 2배가량이라고 한다. 비비아님은 바닥에서 천정 꼭대기까지 37m에 달하는데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취재팀은 아사도브 씨에게 비비아님을 완공하는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물었다. 그는 이만큼 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니 완성하려면 앞으로 20년은 걸릴 것이고 난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겠지만 내 아들들은 살아서 완성할 겁니다. 라고 답변했다.
사마르칸드의 옛 동네는 아직도 그 옛날 오아시스의 분위기가 풍긴다. 가옥들은 흰 벽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정면엔 작은 시내가 흐른다. 중앙에 있는 안뜰엔 단엽수가 자란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풍경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외식하는 게 가장 큰 낙이라고들 한다. 아사도브 일가는 취재팀에게 식사를 초대했다. 예상했던 대로 외식이었다. 음식으로 가득 찬 상이 차려졌다. 아사도브 씨의 한쪽엔 그의 손녀가 앉고 다른 쪽엔 그의 79살 되신 노모가 앉는다. 아사도브 씨는 우리를 위해 플로크라고 하는 특식을 만들어줬다. 살짝 튀긴 쌀과 흡사한데 귀빈에게 대접하는 요리로 통한다. 둘째 아들의 부인인 넬리바르 씨는 1년 전에 새 식구가 됐다. 그녀의 방엔 키나크라고 알려진 전통 복장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신혼부부는 결혼 첫 해에 이런 의복을 전시하는 풍습이 있다. 중앙아시아의 여인들은 양미간을 짙은 선으로 연결하는 눈화장을 한다. 자수를 하지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온전한 아내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마르칸드의 북쪽엔 휘교 묘지가 있다. 이 언덕 꼭대기에는 티무르의 친족들과 티무르 대왕 사후의 통치자들을 포함한 사마르칸드의 통치자들이 안장돼 있다. 무덤 주변엔 작은 보석 상자처럼 청색, 보라색, 회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의 기와들로 장식된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 도시의 둥근 천장들은 모두 사마르칸드 청색으로 알려진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색은 하늘과 바다의 색으로 불리웠으며 티무르 왕에 의해 창조된 문명을 상징한다. 이 그림에선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장면들을 보게 된다. 때는 1220년 1월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고의 대군이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아브 요새를 포위했다. 요새의 벽 안쪽엔 5만에서 7만의 병사로 추정되는 민병대만이 남아 있었다. 사마르칸드의 시민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몽고 대군에 맞서는 건 역부족이었다. 한때 영화를 누리던 사마르칸드는 척박한 황무지로 변했고 건물들은 잿더미가 됐다. 오늘날 아프라시아브 언덕은 지금의 사마르칸드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수년간 목초지로만 쓰여왔다. 이 언덕 밑엔 한때 알렉산더 대왕에게 침략당했고 징기스칸의 손에 죽어나간 수구주족 상인들의 수도로 번영을 거듭한 도시였던 고대 사마르칸드시가 잠들어 있다. 발굴 작업은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됐는데 1950년 말에 대규모 발굴 작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유적 부지의 1%만이 출토됐다. 이에 사마르칸드를 출토하기 위한 작업을 인솔하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의 아스카우브 교수다. 칠 7세기에 만들어진 이 벽화는 과거에 궁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수구주족들의 지배하에서 사마르칸드가 누린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갈색 단복 낙타에 타고 있는 두 남자는 위지에서 사마르칸드의 선물을 가지고 온 사절들로 추정된다. 취재팀은 사마르칸드를 떠나 우즈베키스탄의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이 길을 좀 더 가다 보면 테르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과 인도가 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불교가 중앙아시아로 들어오게 됐다. 취재팀의 행선지는 티무르 왕의 출생지인 일가르 마을이다. 사마르칸드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이곳에서는 파미르의 높은 산들이 먼 발치에 보인다. 티무르 왕의 업적을 취재하는 동안 취재팀은 그가 태어난 곳을 보고 싶었다. 그곳에서 어쩌면 그의 이력을 이해할 만한 단서를 잡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취재팀을 반겨주었다. 취재팀이 이 마을을 최초로 방문한 외국인들이라고 했다.
난이라고 하는 빵과 소금으로 멀리서 온 방문객들을 접대하는 것이 이곳의 풍습인데 이곳에선 빵과 소금이 가장 중요한 식량이다. 어쩌면 고대의 실크로드 여행자들도 이런 접대를 받았을 것이다. これはあれだね。耳が前になるね。着物と違うね、着方が。これ似合いますかってちょっと。どっちがウズベク人に見えますか。 마을 여인들은 취재팀 앞에서 일가르 마을의 전통적인 춤을 추었다. 한 손에 돌을 들고 접시를 살짝 두드리면서 화장하는 듯한 동작을 했는데 이 춤 역시 먼 거리를 달려온 방문객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 티무르 왕은 자신의 출생지 부근에 자신의 왕국을 상기시켜주는 아크 사라이 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생가 근처에 있었던 이 궁을 사랑했으며 원정에서 복귀할 때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아크 사라이의 거대한 기둥들에 적힌 코란의 구절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정면엔 이런 글귀가 새겨진 아치가 있었다. 우리의 힘을 의심하는 자는 우리가 지은 걸 눈여겨보라. 티무르 왕 사후 100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을 빛내준 찬란한 왕조도 사라지고 말았다. 새 통치자는 우즈베키스탄의 샤이바니 왕이었다. 수도는 사마르칸드에서 부크아라로 옮겨졌다. 취재팀도 고대 대상들의 도시 부크아라로 이동했다. 사마르칸드와 키바와 더불어 부크아라는 중앙아시아의 3대 진주로 알려진 오아시스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옛날 부크아라는 높은 성벽들에 포위돼 있었으며 밤마다 성문이 잠겨서 날이 저물어서야 당도하는 대상들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중앙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을 통틀어 부크아라가 중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다. 낮은 집들이 길가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좁다란 골목들이 미로를 만든다. 마을 중앙엔 높이가 48m인 칼리안 탑이 서 있다. 그리고 주위엔 휘교 학교 겸 사원인 마드라사가 있다. 이곳은 탑의 밑부분이란 뜻을 지닌 파일리 미나르라고 불리우며 순례길에 오른 휘교도들이 아직도 눈에 띈다. 현지 회교도들이 중앙아시아의 메카로 부르는 부크아라는 순례지로 남아있다.
길모퉁이에선 크바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판매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 음료는 검은 빵과 사과를 섞어 만든 것인데 알코올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 났다. 이 건물의 문 뒤편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며 메드레세 미리 아랍이라는 이 회교학교는 18세 이상의 남자만이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총 7년 과정을 밟게 돼 있는 학과엔 아랍어, 코란 암송과 역사가 있다. 이 학교는 여러 민족의 학생들이 함께 뒤섞여서 배우고 살고 있었는데 이 학교 졸업생들은 회교 사원의 지도자 계급을 부여받게 되며 중동 전역에 있는 회교 국가들로 파견된다.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حي على الصلاة 마드레세엔 현재 90명의 회교 신학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숫자는 해마다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حي على الفلاح الله أكبر الله 사마르칸드와 부크아라, 중앙아시아의 고대 수도들은 역사의 흥망의 산증인들로 남아있다.